조금 전 원칙과 상식 4인방 중 3인방이 탈당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인 조응천 의원이 북콘서트를 최근 열었는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돈 뺏고 나서 이제는 친구하자는 게 그게 일진 아니냐라며 민주당을 깡패 일진에 빗댔습니다. 동료 학생을 옥상으로 매일 데리고 가서 두드려 패고 돈 뺏고는 우리 친구지,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 일진과 같다. 저는 그 생각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살아요?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비토크라시에 빠져 극한 대결만 하는 이 정치를 복원하는 데 진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더 이상 민주당에게 저 조응천 같은 사람은 필요 없는지 제발 좀 답을 주십시오. 결국 탈당을 했습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네네. 학교 다닐 때 나쁜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 때도 많았고 요즘은 좀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학교 폭력 문제 계속 제기되는 거 보면 없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예전에 이제 옥상으로 따라와 이래서 두들겨 패고 돈 뺏었다 그러면서 우리 친구지? 라고 한다면 그게 진짜 친구냐 깡패지 라는 말을 한 건데 민주당과 같다 일진이다 뭐 이런 가장 좀 센 비판을 했어요. 글쎄요, 조응천 의원이 어느 학교 나오신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에는 나쁜 친구 없어가지고요. 돈 뺏기고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좋은 학교 나오셨나 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뭐냐면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조금 전에 문제가 됐던 사람이 누굽니까? 현근택 변호사잖아요. 현근택 변호사가 뭐라고 일컬어졌습니까? 자객이라고 일컬어졌잖아요. 어떻게 같은 당에서 같은 당 다른 그 당원에게 동료 당원에게 어떻게 자객을 보내는 그 당이 제대로 된 정당인가? 그다음에 자객이 나한테 온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당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는 것인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그 일진보다도 더 나쁜 게 자객 아닙니까? 조응천 의원 그 지역에도 친명 인사가 가 있죠. 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조응천 의원한테도 당연히 자객이 가 있을 거라고 모든 국민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사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시대 정신은 무엇이냐?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하는 거 아니냐?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저렇게 자객 운운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정청래 의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민주화 운동할 때 이낙연 씨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님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게 결국은 운동권 특권 정치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 저는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여지거든요. 민주당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운동권 특권 정치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연 그 이번 총선에서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운동권 특권 정치를 유지하는 쪽의 시대 정신을 볼 것이냐 청산하는 쪽의 시대 정신을 볼 것이냐 저는 그 시대 정신의 대결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결과적으로 원칙과 상식 4인방 중에 3인방은 탈당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당원분들이겠죠. 탈당한 인증샷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다는데요. 함께 보시죠. 아마 곧 있을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과 탈당, 원칙과 상식 3인방의 탈당과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누구 당원님 탈당 처리가 완료되었다라는 인증샷도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 개운하다라는 후기도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원칙과 상식 탈당한 3인방은 앞으로 어느 신당과 합류하는지 아니면 이낙연 전 대표가 만들 신당에 합류 안 하고 본인들이 따로 정치 세력화를 하는지. 두 번째 질문은 4인방에서 탈당 궤도에서 이탈한 윤영찬 의원은 민주당에 남아있겠다는 건데 왜 이렇게 선택이 갈렸을까?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이 원칙과 상식 이분들은 아마 두 가지 길을 다 모색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오늘로 원칙과 상식 탈당 날짜를 잡은 이유는 내일 이낙연 전 총리의 탈당이 있기 때문에 네, 내일이죠. 예, 이낙연 총리의 탈당을 따라 나간다는 얘기를 듣기 싫어서 오늘로 잡은 거거든요. 먼저 탈당하게. 먼저 탈당한다. 예, 따라서 그 말 뜻은 바로 이낙연 그 신당과로 바로 직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그 박원석
그다음에 정태건 이분들이 당신과 함께라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를 통해서 빅텐트의 완오브댐으로 일부로서 들어가서 양양자, 금태섭 뭐 이분들과 또 그 중에서 또 뭐 이낙연 신당과의 같이 모아지는 예. 그런 길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면은 작은 텐트들이 많아요. 네. 그늘막 정도다 뭐 이렇게 폄하한 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은데 이게 총선을 앞두고 텐트가 많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이 더 많다라는 게 중론인데 네. 결국 이 작은 텐트들이 합쳐서 얼마나 큰 텐트를 만들지 혹은 이 중에서 큰 텐트에 합류하는 사람과 낙오되는 사람이 또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거에 따라서 이분들의 이제 결과도 다를 텐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개혁신당이 과연 그 텐트에 함께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선거 연대를 할 것인지 그런 느슨한 연대의 가능성도 예. 굉장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윤영찬 의원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민주당에 남겠다라고 밝혔는데 그건 같이 무엇 때문이라고 뜻을 보십니까? 내오다가 최근에 아마 현근택 사태의 추이를 보고 거치를 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있는 것 같고요. 현근택 의원이 지금 윤영찬 의원 지역에 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흔들리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컷오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네. 보고 결정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이낙연 개였기 때문에 이낙연 신당으로 바로 간다는 그 오명을 듣기 싫다라고 네. 하는 즉 그런 거리두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앞으로 이게 그 유니언의 거치가 완전히 뭐 잔류로 결정됐다고 말하기도 좀 어렵다.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도 일부 있고요. 어쨌든 원칙과 상식 이분들은 그동안에 오랫동안 실제로 박원석, 정태근 이분들과 논의를 해오면서 거치에 결정되어 예. 있기 때문에 아마 빅텐트를 도모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